안녕하세요. 이고제이입니다. 오늘은 도쿄 여행 셋째 날, 숙소 근처 빵집에 야끼소바빵을 사러 출동합니다. 약속한 아침 7시가 되자마자 문이 열리는 이곳. 민교초 주민들이 출근하면서 조식으로 먹을 빵을 사가는 곳이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로컬 빵집에 와본 적이 없지만 눈치코치로 트레이를 챙기고 빵을 둘러봅니다. 이곳에 이 아침 일찍부터 출동한 이유가 오직 야끼소바 빵이었기에 야끼소바 빵처럼 생기지 않았다면 과감히 지나쳐줍니다. 근데 고로케 빵, 사라다 빵 다 있는데 제가 찾는 빵만 없는 거예요. 결국 득템에 실패하고 쓰디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패밀리마트로 갑니다. 미디움 사이즈 커피 한 잔을 사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요. 도쿄 여행 내내 조금 쌀쌀했지만 비도 안 오고 날씨 운이 꽤 좋았네요. 따뜻한 커피 들고 찾아간 곳은 닌교촌의 작은 신사, 코아미 신사입니다. 도쿄 내에서 강력한 운과 액막이 재물운을 기원하는 명소로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해요. 코아미 신사는 1466년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세워졌고 1923년 관동 대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쿄 대공습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신사 건물이 그대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신사의 부적을 지녔던 병사들이 전원 무사기원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부적 하나 사왔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날 아침에 날씨가 꽤 쌀쌀했거든요? 코트 입고 목도리에도 춥다고 느낄 정도로? 근데 일본 초등학생 아이들이 맨다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등교하는 걸 본 거예요. 부모님 손잡고 함께 등교하는 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강하게 크는구나 싶었습니다. 도쿄 디저트 성지 지유가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파티셰들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이곳은 호주 멜버른 브런치 카페 컨셉의 라떼 그래픽입니다. 다가가면 입구에 계시는 직원분이 환한 웃음과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의도치 않게 오픈런에서 남는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15분쯤 지나니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손님이 생겨버렸답니다. 커피는 맛있는데 우아 소리는 안 나오는 맛? 짧게 휴식을 취하고 지우가오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니기리 가게를 발견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말고 이런 로컬 느낌 낭낭한 오니기리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던 1인. 엄청나게 다를 거 없는 거 알지만 감성이란 게 있잖아요. 제일 실패 없어 보이는 소고기 조합으로 하나 골라 계산했답니다. 혹시 저처럼 오니기리 헌터가 있을까봐 가게 간판도 한번 남겨봅니다. 오니기리 가게에서 5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후르츠 산도 발견. 생각보다 도쿄 시내에서 후르츠 산도 가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새 보이면 사야 돼가 되어버린 딸기 생크림 산도. 이 달달한 게 손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오니기리는 이미 기억에서 삭제된 상태. 결국 요 기찻길 옆에 서서 다 해치웠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일본의 주방용품 잡화점 내추럴 키친입니다. 브랜드 이름처럼 우드, 라탄, 도자기, 유리 등 자연 소재 아이템이 많고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면서 아기자기한 주방용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취향 저격이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벚꽃 시즌, 할로윈, 크리스마스, 새해 등 매달 계절과 테마에 맞춘 귀여운 장식품과 한정판 식기류가 출시된다고 해요. 매장 규모는 작은데 상품이 워낙 빼곡하고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서 커틀러리 식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개미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시작이 세련된 백엔샵이었던 만큼 현재도 백엔 상품이 주를 이루며 퀄리티와 크기에 따라 300엔, 500엔, 1000엔 등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지유가오카를 다니다 보면 기찻길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지유가오카는 도쿄도요코선과 오미마치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허허벌판 농촌이던 이곳은 1920년대 후반 도쿄전철이 생기며 빠르게 개발된 동네라고 해요.
기찻길이 먼저 깔린 뒤 그 선로에 바짝부터 상권과 주택가가 형성되다 보니 이런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답니다. 사실 지유가오카는 도쿄에서 손꼽히는 부촌으로 현지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최상위권을 항상 놓치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아자부다이가 화려하고 거대하며 최상위 자본이 밀집된 넘사벽 부촌이라면 지유가오카는 전통적인 고급 주택가가 줄을 이루는 올드머니 부촌입니다. 동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해시설 입점을 강하게 제한하고 이곳에 빵집 하나, 잡화점 하나도 모두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도쿄 여행을 하면서 이런 곳에 살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게 바로 지유가오카였어요. 조용하면서 세련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이곳. 도쿄에 오신다면 한 번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긴 제가 하브스만큼 맛있다고 자부하는 지유가오카 케이크샵 몬블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밤크림 몽블랑 케이크가 최초로 탄생한 발상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1933년 초대사장 사쿠타 치마오가 프랑스를 여행하며 몽블랑의 아름다움에 감명받아 이를 케이크로 구현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지금도 창업 당시의 레시피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히스토리까지 알게 되니 더 먹고 싶으시죠? 지유가오카 골목 곳곳을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 이렇게 일본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단독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도쿄 시내 번화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런 건축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여긴 지유가오카 내에서 가장 유럽 같은 분위기를 뿜어내는 라비타 지유가오카입니다.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제대로 운영하는 상점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에요. 지유가오카 필수 코스로 많이 소개되는 곳이라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은 여기 오지 말고 디저트 카페 한 곳 더 다녀오세요.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버린 느낌?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투데이스 스페셜이라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입니다. 1층에는 일본 각지 및 전 세계에서 엄선한 조미료, 잼, 차 등 다양한 식재료와 감각적인 주방 도구, 식기류, 그리고 간단한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2층에는 에코백, 의류, 아로마 제품 등과 함께 가드닝 용품을 판매합니다. 투데이스 스페셜 지오가오카점은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말엔 작은 시장이나 워크숍을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해요.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실용성 넘치는 주방 도구에 미쳐있는 저로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우가오카에만 있어 라고 해도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즐기려면 그 시간도 부족해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엔 이렇게 귀염뽀짝한 미니어처 마그넷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가격이 1120엔. 그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와타시노 헤야 지유가오카입니다. 투데이스 스페셜이 2030 세대가 좋아하는 감각적 편집샵이라면 이곳은 4050 취향 저격 편집샵이랄까요? 좀 더 어른스럽고 단아하며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매력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와타시노 헤아의 제품들은 질 좋고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신혼부부에게 줄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선물을 사러 많이 방문한대요. 그럼 지우가오카 거리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도쿄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